오늘도 어김없이 가오나 씨와 함께 돌아온 이무기입니다. 오늘 가오나 씨랑 약간 커플룩 느낌인데 어때요? 괜찮나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덕혜옹주의 주인공 덕혜옹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되게 불편한 옷이네요. 거적대게 두른 것 마냥 입은 건지 벗은 건지. 조금만 참거라. 사진 뭉치게! 형주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뭐가 잘못됐어?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와 있는지 모르십니까? 설마 대한제국 학녀인 내게 기모노를 입으라 보낸 것이오. 복순이 내 인연. 예쁘지 않소? 가자 복순아. 예. 덕혜옹주가 조선 옷이 아니라는 이유로 평생 기모노를 거부하고 한복이나 양장만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옹주가 일단 조선에서 다녔던 소학교는 히노대 소학교라고 하는 일본인 학교였고 이제 기모노 착용이 의무였기 때문에 덕혜옹주도 기모노를 입고 다녔어요. 우리 옹주님께서는 아직도 사시미를 못 드신다네. 내 귀국은 왜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학습원을 졸업했으니 약속을 지켜주시오. 덕혜야, 그 얘기는 나중에. 내선 일체. 이제 일본과 조선은 엄연히 한 몸인데 굳이 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황가에 부탁해 좋은 혼처를 알아보겠습니다. 농담이 지나칩니다. 덕혜옹주가 가쿠슈인을 졸업했는데도 귀국시키지 않는다고 이렇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덕혜옹주는 이미 이 시점에서 정신병으로 인해서 등교 거부 상태라 끝까지 학교를 다니지도 못했고 실제로 덕혜옹주가 학업을 마친 건 이후에 소 다케유키와 결혼한 이후의 일입니다. 영화에서는 덕혜옹주가 일본에 간 뒤에 조선 땅을 한 번도 밟지 못한 것으로 나오는데 장관입니다. 들어오세요. 저들이 막는다 해도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혼자 힘으로 밀항을 해서라도 어머니를 뵈야겠어요. 공주님, 조선에서 연락이 있었습니다. 복순이 소식인가요? 양귀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실제로는 덕혜옹주의 어머니인 귀인 양씨, 그 양귀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1929년 6월 2일에 조선에 잠시 귀국한 적이 있었어요. 조선 측으로부터 입국이 거부되어졌습니다. 거부라니요? 조선 입국 거부자 명단에 이름이 있네요. 자, 다음이요. 저기요. 제가 왜 거부를 당해요? 저 조선인이에요. 저 조선인 이덕혜라고요. 자, 다음이요. 저기요. 저기요. 뭐 하는 거예요? 왜 제가 거부를 당해요? 저기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는 억울한 일본살이에 막 이리저리 막 당하면서 충격이 누적돼가지고 세월이 막 꽤 지나서야 정신병이 발병한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는데 덕혜옹주가 해방 직전까지 일본에서 누린 삶은 일제에 순응했던 아주 안온한 삶이었고 그 정신분열증은 그 훨씬 이전부터 발병을 했죠. 잘 지내셨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조선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시죠. 조선으로 모시겠습니다.
황실 가족 모임에서 이제 덕혜를 찾아온 이유 왕자가 고모를 조선으로 돌려보내주겠다고 하죠. 조선인 노동자들의 생활이 생각 이상으로 비참했습니다. 신문에서 선전하는 내용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집단으로 갇혀 생활하며 학교에 가야 하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노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장비에 손가락이 잘린 아이들이 허다했어요. 여기서 이유 왕자는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이유 왕자가 사실 일본에 저항했다는 그런 행위들 중에 확인된 거는 일본 황족과의 이제 결혼을 거부하고 박영유의 손녀와 결혼했다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근데 이유 왕자가 막 일본군 장교로 중국에 머물던 시기에 독립운동을 지원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자꾸 아무 근거 없이 주장되곤 합니다. 그리고 조선인 유학생들이나 임시정부 사람들까지 덕혜옹주에 대해서 막 존경심이 있고 막 기대를 품고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영화에서는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는 망국의 책임이 있는 그 황실이 일본한테 많은 돈을 이제 받아먹고 살면서 호의호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유학생들이 덕혜옹주를 애초에 만날 일도 없었지만, 만약에 만났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영화에서처럼 호의적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덕혜옹주가 뭐 한글 학교를 세웠다던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아니면 일본인 노동자들을 격려한다? 덕혜옹주는 국내에 있을 때도 일본인 보모, 일본인 가정교사, 일본인 교사들한테 둘러싸여 자랐고, 일본에서 다닌 학교도 일본의 황족과 귀족 집안의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었는데, 거기에서도 왕족으로서의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영친왕 부부와 이제 한 집에서 살았으니까 애초에 반일 정서에 노출될 일도 없었고 바깥 세계를 만날 일도 없었는데, 그래 뭐 영화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여기서 진짜 골 때리는 부분이 바로 상하이 망명 부분이에요. 저도 함께 망명하겠습니다. 조선의 독립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오라버니께서는 결정하셨나요? 아직은.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 과정들을 덕혜옹주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실제로 망명을 시도했던 건 영친왕이 아니라 의친왕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영친왕은 민족의식 따위야 뭐 개나 줬고, 그런 영친왕이랑 덕혜옹주는 망명을 기도한 적도 없거니와 독립운동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한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저들의 꼭두각시로 이용당할 수 없습니다. 당장 우리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면 백성들한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전하, 망명하셔야 합니다. 덕혜옹주가 영친왕을 설득하는 이 부분, 맞는 말이죠. 근데 그들이 뭐 우리한테 돈이라도 한 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지금 대한제국 황족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황족의 입은 줄인 법이 없다더냐? 어딜 간들 이렇게 대우받으며 지금처럼 살 수는 없을 거라는 말이다. 고모마마,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건 왕자의 이 대사가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친일파로 굉장히 보이겠지만, 이게 실제 조선 왕실의 입장이었어요. 실제로 이 조선 왕실이 독립을 위해서 아무런 기여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조선 왕실은 국민들의 머릿속에서도 지워졌고, 해방 후에도 그들을 어떤 의미 있는 존재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저는 조선의 옹주로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옹주님. 아니요. 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힘이 되는 옹주가 아니었을 거예요. 모두가 그리 생각할 것입니다. 누가 아니랍니까? 나는 솔직히 이 대사가 그 명성황후의 막 나는 조선의 국모다 이거 이후에 제가 꼽는 제일 웃긴 대사예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일제시대 동안 일제의 꼭두각시 역할에 충실했던 그 구왕실에 대해서 영친왕이랑 덕혜옹주의 귀국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그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왕실 복원이나 왕정복고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결과예요. 조선의 독립이랑 또 근대국가 건설에 아무런 기여를 한 게 없는 그 왕실을 자꾸 독립운동이랑 막 엮고 자꾸 미화를 시키는데요. 이게 지 안위만 생각하고 호의호식하던 그 고종의 망국의 책임을 뭐 이완용한테 떠넘기거나 아니면 이제 고종이 막 일제에 맞서다가 독살당한 것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막 기정사실화하고 심지어 고종을 자꾸 개혁 군주로 띄우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주주의의 지금 이념이 막 흔들리니까 이펀 옹주국이라는 말이나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걸릴 부분은 솔직히 걸리면서 그냥 재미 위주로 봐야 하지만, 지금 사실 이런 영화들 중에서 보통은 이 영화를 보고 걸릴 걸 걸리는 게 아니라 아 그랬구나 하면서 자꾸만 잘못 역사 인식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렇게 콕콕콕콕 박히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지난주랑 이번 주는 영화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한번 궁금해요. 계속 어쩌다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좀 재밌었다 하시면 뭐 이런 영화들은 많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종에 대한 미화를 다룬 영화를 한 편 더 다뤄볼지, 아니면 그냥 이어서 역사에 대해서 다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지, 이거는 이제 다음 건에 대한 거는 여러분의 댓글의 의견을 한번 기다려 볼게요. 그러니까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도 중요하지만 작스투브 많은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